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본격적으로 꽃놀이철도 다가올 텐데요. 나무도 많이 심을 텐데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이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관인 산림청 신원섭 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 조성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받을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기업은 일가족 양립 우수기업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서울 소재 기업과 기관은 이번 주 금요일 31일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트레이츠의 How Deep Is Your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2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봄 기운이 가득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우내 관리 못했던 텃밭을 가꾸시거나 묘목 심으러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면은 어느새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많이 심는 이 시기가 나무가 가장 많이 훼손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발생하고요. 해충도 우리 산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죠. 투데이 포커스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은 나무나 꽃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예, 저 나무나 꽃이 다 개개마다 특성이 있고 또 좋아하는데요. 예. 저는 특히 그 목련. 이렇게 큰 꽃이 피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장인들 출근하면서 참 지칠 텐데 이런 나무나 꽃 향기를 맡으면 좀 힘이 날 것 같다. 추천해 주실 거 하나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련, 산수유 아하. 이런 꽃들이 이제 막 피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좀 있으면 산에 가면 생강나무 꽃이 또 아름답게 핍니다. 생강나무 꽃이 펴요? 네. 그래서 이런 꽃들이 이제 봄을 알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생강 차로 만들어서 마셔만 봤지 꽃이 어떻게 생긴지는 또 궁금하네요. 예, 그런 그 생강은 우리가 먹는 생강이 아니고 산에는 또 생강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것도 알았네요. 네. 이따 인터넷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산림청의 수장으로서 임기가 올해 몇 년째이신가요? 예, 지난 18일로 4년을 넘겼습니다. 4년. 네. 지금까지 4년의 시간을 쭉 돌아보신다면은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산림청장에 취임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산림청장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보람찬 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예. 특히 자랑을 좀 드린다면 이 산림의 정책을 여러 가지 새롭게 마련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특히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설립이라든지 또 산림치유원의 개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이렇게 국민들께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방제를 한 덕에 지금 이제 꺾여서 내년도에는 이제 국민들께 약속드린 그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이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참 재선충병 때문에 피해 많이 보셨는데 이게 이제 꺾였다고 하니까 네네.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산림총회 유치했다고 들었거든요. 산림청에서. 근데 이 총회가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세계 산림총회는 1926년에 1차 회의가 그 로마에서 개최된 이후로 매 6년마다 세계 그 식량 농업기구 UN 산하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그 환경과 산림의 그 대회입니다. 각국 정부라든지 관련 국제기구 또 학계 NGO, 기업, 뭐 모든 분야에 그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그 2021년에 이제 그 15차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그 12월 5일에 FAO 이사회 그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그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청은 대표적인 그 산림녹화 성공 그 국가의 기관입니다. 국제 산림 협력 증진에 앞장서고자 이런 그 총회를 유치를 했는데요. FAO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이 우리나라를 개최국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제 세계 산림 총회가 우리나라에 개최가 되면 한 그 160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회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뭐 산림 국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산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딜 가나 산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뭐 흔하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산이라는 게 사실 뭐 이런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식량 문제도 있고 물 부족 국가인데 나무들이 많을수록 물을 또 머금고 있잖아요. 공기 정화 능력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림인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산림청 이게 반세기 50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친환경 산업인 산림 산업도 그만큼 덩달아서 덩치 커졌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산림 산업이라는 것이.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림과 숲이 수행하는 기능은 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자원 또 문화적인 자원 이것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국민들이 건강과 삶의 질에 연결되는 그런 그 숲을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기본적인 것은 이 숲을 통해서 또 산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성장 동력을 여기서 확보하고 또 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그 경제적인 발전 뭐 이런 것도 이제 숲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 친환경 산업 또 산림 산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산림청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임산물의 총 생산액은 한 8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산양산 같은 단기 소득 임산물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해서 현재 한 그 3조 원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여러 가지 FTA라든지 또 시장 개방 뭐 이런 곳에 그 대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산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의 생산 기반을 규모화하고 또 집약화하고 친환경 재배를 강화해 나가서 아주 고품질의 먹거리라든지 그런 그 산물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정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뭐 이런 것들이 한 군데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임산물의 6차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생산자, 소비자의 정보 접근, 구매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림산업의 유통 구조화, 현대화 이런 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의 이 소득 이 수준은 물론이고 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그 청정한 먹거리도 드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그 일이 저희 청이 이제 중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면 식목일이잖아요. 4월 5일. 이제 이번에 식목일이 72회. 꽤 오래됐는데. 그렇습니다. 산림청 뭐 1년 내내 바쁘겠지만 식목일 때 특히 왠지 바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 산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바쁘지만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를 심는 절은 이제 더욱 바쁩니다. 예, 예. 그래서 제 72회 식목일을 맞아서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녹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제2의 산림 녹화, 즉 그 산림의 경제 자원화 또 국민 복지 증진 여기에 이제 이바지하는 그런 그 산림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 봄철에 나무 심기를 통해서 숲을 가치 있는 경제 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봄철 나무 심기 기간 주로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하순에서부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하순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한 76배가 되는 2만 2천 헥타의 산림에 모두 5,400만 그루 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네네.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가 약간 변하면서 한 3월 중순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여론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요. 저희 산림청 입장으로는 이제 4월 5일이 굉장히 상징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념일은 4월 5일로 두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부터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또 북부 지역은 또 4월 말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나무를 심는 시간을 이제 따로 두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목일이라는 상징성을 그대로 살려두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산림청의 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식목일 하면 4월 5일 딱 기억에 남는 그 날짜니까요. 네네. 자, 봄이 되면서 참 안타까운 화재 사고도 많아요.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화재도 났지만 산림에서는 항상 이맘때만 되면은 건조한 날씨 때문일까요? 이렇게 계속 산불 사고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철 특히 이제 그 식목철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매년 한 4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약 이 축구장 700개 정도 되는 면적의 이 숲이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로 변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불이 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불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납니다. 아하. 특히 그 논반두렁을 태우다가 이제 산불로 번지거나 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지는 일이 많고요. 또 이제 숲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 먹거나 담배를 피다가 또 산불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참 실수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그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봄철 산불 기간에는 특히 이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을 좀 금지해 주시고 또 산에 갈 때는 아예 그 산불의 그 원인이 되는 불을 가져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불이 바람 타고 훅 올라가는 그 무서움을 많은 분들이 잘 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이 산불로 번지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불도 골칫거리인데 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참 골칫거리더라고요.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소나무 베어내는데 속상하기도 하고요. 네네.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나라에 1988년에 부산 동래구 금정산이라는 데서 이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와 영남지방, 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피해가 점차 이제 북상됨에 따라서 2005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 특히 그 이상기온이라든지 또 감염된 소나무의 그 무단 이동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해서 2013년 이후에 이제 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총력 방제를 통해서 이제 피해 본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2018년에 국민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관리 가능한 수준, 이 피해를 잡겠다. 그렇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재선충병 감염이 일어나면은 소나무가 다 죽어버리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내는군요. 네, 베어내서 완전히 소각하거나 또 잘게 빠서 그 소나무 재선충병의
이 매개목인 그 소수점 한올소가 거기에 알을 낳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빛을 띠면서 네네.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재선충병에 걸리면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죽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면 이제 그 이 수분과 영양분을 보충받 그 잎으로 이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잎이 말라 죽으면서 이제 소나무가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등산하다가 이거 보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신고할 수 있나요? 예, 바로 좀 신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지역의 그 이 산림부서나 또는 저희 산림청에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실까요? 1588-3249 저희 그 산림청의 그 신고 전화거든요. 네네. 또 그 해당 지자체에 산림부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하시다가 혹시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이 되면은 1588-3249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경북 봉화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장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요. 좀 네네. 알려주시죠. 예, 백두대간 수목원은 우리 그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인 경북 봉화에 그 큰 면적으로 지금 2009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 조성을 해서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백두대간 수목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기후 변화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생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보존된 그 식물들을 활용해서 수목원을 방문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그 숲의 가치와 소중함을 동시에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경북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여기 수목원 한번 가서 어떤 식물들이 있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전시가 돼 있고 아름다운지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가족 단위로 가서 이렇게 힐링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살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원섭 산림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명이 부르는 Try to Remember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실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차광회 관광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관광업계 특례 보증 지원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지원 배경은 무엇인가요? 특례 보증 지원 배경은 지난 3월 2일 날 중국이 중국 내 관광업체들에게 방한 금지령을 통보하고 3월 15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 60만 명 중에 한 50% 이상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저희가 3월 6일 날 도지사 주재 도정점검 현안 회의를 필두로 민관합동 대책회의와 시군 관광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책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도내 유명 관광지나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에서는 영업 손실 피해에 따른 긴급 경영자금 등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특례 보증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대 50% 이상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특례 보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예, 특례 보증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할 때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대신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금환령 관련해서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지금 100억 원으로 잡고 있고요. 보증 수수료를 기존의 1%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증을 하며 업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심사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이 특례 보증이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의 사정을 좀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외국인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저희 입장에서 이제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에 체류하는 이제 사람이 많은데요. 예. 우리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의 주요 거점, 홍대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거점에서 우리 도내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4월 22일부터 개최되는 도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 비엔날레를 테마로 해서 이제 셔틀버스 시범 운영을 하고 7월 달부터는 이제 권역별로 4개 코스 정도를 개발을 해서 확대 시행한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이제 정부에 이제 지난 3월 13일 날 건의도 했는데요. 예. 중국의 FIT 관광객,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하고 또 아세안, 동남아나 이쪽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이제 무비자, 이제 한시적으로 무비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건의도 법무부와 문체부 등에 이제 했습니다. 예. 이 단체 관광을 중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이라고는 하지만 막고 있기 네네. 때문에 개별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겠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예, 앞으로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국의 방한 금지령을 계기로 외래 관광의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또 시장을 다변화하고 저가 관광의 피해가 이제 없도록 하는 등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내에 숨어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나감으로써 내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족과 함께 우리 도내에 있는 보석 같은 관광지들을 찾아주셔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드시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광업계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정책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광회 관광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마다 인천 소식 들어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과 김포를 이어주는 인천 김포 고속도로가 개통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인천항 부근인 인천시 중구 신흥동 남항 사거리부터 한강 신도시 근처인 김포시 통진읍 하성 3거리까지 총 28.88km 길이의 인천 김포 고속도로가 최근 개통했습니다. 2012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입니다. 예. 민자도로인 이 도로는 왕복 4에서 6차선 도로로 건설됐습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6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나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이용 때보다 3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인천 고속도로 운영사 측 설명인데요. 하루 평균 4만여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북 도로망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간 2,100억 원 규모의 물류비 절감 효과로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인천 김포 고속도로 안에 해저 터널이 있는데 먼지 때문에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 김포 고속도로 구간에는 인천 내항과 인천 북항을 연결하는 5.5km 길이의 인천 북항 터널이 건설됐습니다. 예.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터널을 이용한 운전자들 사이에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먼지가 자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 운영사 측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바닥에 쌓인 먼지가 차량 운행으로 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널 내부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개통한 셈인데요. 운영사 측은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살수차 세대를 동원해서 먼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1, 제2 경인고속도로 진출입 구간과 가까운 인천 김포고속도로 시점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가 서해 5도 지역의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저 케이블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백령도 해저 케이블 매설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예.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고질적인 통신 장애 문제를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 길이는 약 28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43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도는 12년 전 이미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천시는 이 사례처럼 백령도와 케이블을 잘 연결해서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무선 통신이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죠? 현재 백령도 등 서해오도에는 유선 통신망이 아닌 마이크로웨이브, 즉 극초단파 무선 통신망 방식의 무선 설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예. 섬 곳곳에 세워진 철탑에 접시 형태의 안테나를 달아서 이곳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활용해 통신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무선이라는 특성상 해무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끊김 현상이 있고 용량이 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무선 전파가 북한으로 월경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군의 통신 보안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이번 해저 케이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서해의 경우 수심이 얕아서 바다 밑바닥을 3m 이상 파낸 뒤에 케이블을 묻어야 하는 등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굳이 유선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인천시하고 인천시 의회 등이 함께 구성한 원도심 재생협의회가 조만간에 올해 추진 사업 규모를 확정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초 원도심 재생협의회를 개최해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시의회,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도심 재생협의회는 지난달 출범한 이후에 최근까지 현장 방문 등 5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도심 활성화 사업들이 검토됐는데요. 예.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 기반시설 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폐공가 지원 사업과 구도심 주차 공간 확충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원도심 재생협의회는 다음 달 초 예정한 회의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경 규모는 얼마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The Cinematic Orchestra의 To Build a Home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uilt out of stone, wooden floors, walls and window sills, tables and chairs warmed by